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등산과 정기자격증 공부에 비슷한 부분 두 번째 영상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정기자격증 공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또 없고 또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산과 정기자격증 공부 비슷한 부분 저번 시간에 4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처음에 너무 욕심을 내면은 지칩니다. 등산할 때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또 힘도 있고 밤에 잠도 잘 잤고 이렇게 되면 경치도 좋고 하니까 욕심에 너무 의욕적으로 빨리 오르거나 혹은 뛰어서 오르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등산이 장거리 코스잖아.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지치고 또 이렇게 지치면 나중에 힘이 들어서 완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산의 높이나 혹은 등산 거리 등을 고려해서 힘을 비축하실 수도 있고 페이스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처음에 무리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전기자격증 공부에서도 처음에 너무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공부하다 보면은 며칠 못 가서 지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전기 공부에 대한 흥미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생각도 하고 중간중간 계획도 세우고 잘못된 부분 한번 고치고 또 자신의 집중력의 한계까지 생각해서 너무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등산의 목적은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에 있는 나무 이름, 풀 이름, 버섯 이름까지 다 공부하시고요. 산에서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산에 대해서 풍수지리, 역사까지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서 오르신 분 계시죠. 이러한 분들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등산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분들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곳보다 경치가 좋고 산에서 먹는 것이 좋고 또 나무가 좋고 풀이 좋고 버섯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에 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돼요. 전기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와는 크게 관련 없는 부분까지 혹은 깊이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너무 깊이 있게 혹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혹은 공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원하는 자격증 취득에도 실패하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안다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아니죠. 전기 자격증 공부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학교 전기과에서 배우는 학과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는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또한 공부의 깊이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면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실행에 옮기기 전에 등산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안전을 위해서 등산 스틱 있죠, 막대기고 스틱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또 무릎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무릎 보호대를 또 준비하는 것이 좋고, 또 산에서 먹을 물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뭐 당 떨어지는 분, 예, 그런 분들은 당 떨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초코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자격증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이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한 후에 공부를 시작하면 좋죠.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계산기 사용법 숙지하거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나 숙지하고, 또 계산기 사용법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그때 공부하면 그런 방법이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뭐 기초 수학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용어를 미리 공부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또 최고의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뭐 눈 시력 같은 거 보호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부가적인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목적, 등산을 하면 정상에 올라서 느끼는 그 성취감 외에도 꾸준히 했을 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죠. 또한 이를 위해서 올바른 등산 방법이나 자세 등을 생각하면서 등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기자격증 공부도 목적은 전기자격증 취득이지만, 이 외에도 뭐 평소 가정에서 전기 배운 내용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전기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끝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람 일이란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기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전기 분야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실무까지 적용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실무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공부한다면은 나중에 뭐 그냥 써먹을 수 있을 것이고요.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등산과 전기자격증 공부 비슷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쯤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기자격증과 등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낚시도 전기자격증 공부와 비슷한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낚시와 전기자격증 공부의 공통점,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